안녕하세요. 대신 대답해드림. 오늘 이 시간에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계획관리 지역을 타겟 삼아서 한번 가보려 합니다. 지금 저는 어디 있냐? 용인 모처에 보리밥집에 있습니다. 이제 보리밥 나오기 전에 얼른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을 녹화로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면서 대답해 라이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냐? 네이버 부동산에 5개 올라온 555제곱미터짜리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고 산업형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보면 위치 여기에요.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하자면 이제 덕성 1산단 있고 2산단 생길 예정인 데가 있고 그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 데가 여기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을 때 이쪽에 어디에 계획관리 하나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런 호재에 바로 영향권이 있는 곳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죠. 도로가 좁습니다. 도로가 대단히 좁아가지고 여기에 그럼 나중에 공장 한동했을 때 공장 허가 잘 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걱정이 되네요. 그죠?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공장 허가를 받으려면 6m 도로 접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용인시는요? 용인시는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 저는 지역 토목업체한테 공장 허가 가능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용인시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해보면 아마 용인시 담당자가 여기 555제곱미터잖아요.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또 도로 조건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면적을 좀 줄인다든지 다른 그런 방법이라든지 도로가 부족하면 앞에 물린다든지 대지분할하는 경우 있죠.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440대를 보면 앞에 이렇게 440에 2를 분할했죠. 이렇게 도로폭 소요미달로 이렇게 대지분할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 집 지었는데 여기 이렇게 분할된 거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도 새로 개발한다면 대지분할을 일부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우리는 공부를 여기까지 깊이 할 필요 있느냐?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지역 토목업체한테 도움 받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우리는 이 호재대로 되면 이 땅이 얼마 갈 거다 이거 공부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조례를 일일이 다 공부하는 건 어려우니까 대충 어떤 지자체마다 이런 스탠스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도장 찍기 전에 중개인의 설명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지만 토목업체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전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 부동산 치면 여기 치니까 이 부동산도 나오고 요 부동산도 나오는데 어디 갈지는 가면서 전화해보고 목소리 좋은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이 보시고 저는 다시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드림. 오늘 용인시 이동읍 계획관리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새소리가 막 들리고요. 그리고 공기는 더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또 사람도 별로 없네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어느 분을 모셨느냐? 우리 학원은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이동남사 계획관리전문 다자네님 모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라이브 때 이동남사 계획관리 공장 오셨잖아요. 그죠? 이종건생인데 외형은 이제 공장이었던 거. 그때 우리가 부동산 문이 다 닫아가지고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어느 분을 모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역시 이동남사 계획관리 전문가는 계시니까 그래서 다자리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 동네 계획관리 지역. 지금 요 보이는 데가 산을 빼고는 다 계획관리 지역일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저쪽으로 이제 화면상으로 왼쪽이겠다. 그죠? 저쪽 너머로 덕성산업단지가 있고 덕성산업단지에서 더 남쪽으로는 이동남사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그다음 다시 이쪽 북쪽으로 넘는 덕성 2산단이 하나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더 넘어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한 13,000세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획관리 지역 땅값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까요? 네, 좀 상당히. 근데 이동 공공주택지구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새 아파트 분양하는데 얼마 정도 분양할 것 같아요? 한 6억 5천에서 7억? 6억 5천, 7억? 아슬아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7억 정도는 해야지 사업성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7억 정도 할까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또 되려면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그럼 삼성전자는 들어올까요? 네. 삼성이니까? 네. 그렇구나. 사실 삼성의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어느 쪽이 지금 안 좋냐? 둘 다 안 좋대요. 이럴 수가. 근데 반도체 경기가 안 좋냐? 하이닉스는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삼성에 이럴 수가 있나. 그 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삼성에 꽤 오래 근무한 어떤 그 지인하고도 이야기를 해봐도 뾰족한 답을 못 찾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런 데 계획관리 지역 여기 보면 다 논두렁 밭두렁에 드문드문 공장이 있는 동네고 그 다음에 낡은 주택이 있는 동네인데 어떻게 변하고 가격은 어떻게 변할 거냐. 자, 이 화면 저기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저기 화면상의 산과 그리고 논밭 경계가 되는 부분을 보면 얕은 하천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하나 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도로는 덕성 2산단이 생기면서 도로가 이렇게 같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도로 뭐 개발 계획이나 보상 계획이 잡혔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도로 계획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그런 그 호재대로 되면 가격은 올라가겠는데, 문제는 옆에 도로를 보세요. 도로가 또 좀 좁죠. 네. 예. 차 지나가는데 옆으로 사람이 비켜서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네. 이 정도 되면 한 4m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도로는 되지 않겠냐. 예, 그래 보이는데, 근데 이제 또 용인시의 개발행 허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500제곱미터 넘어간다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장 짓는다 이러면 또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참고로 여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상 뭘 같아요? 공장하겠다라고 한다면 산업형. 산업형. 네. 그래서 산업단지 들어오고 이런 다음에 공장하기도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뭐 제가 이 지역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거든요. 부동산 가서 이 매물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다른 매물도 한번 같이 보기로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때 갔던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니까 유찰되고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그게 기회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싸게 살 기회는 좀 일반 매매니까 경매보다는 덜 하겠지만, 위치는 어떻습니까? 위치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딱 포인트로는 네. 그때보다 여기가 좀 더 좋죠. 네. 예. 난 그때 그 자리가 어쩌면 2번 유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그게 또 칠학지구의 계획관리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공장 허가는 아예 어려운 동네일 수도 있거든요. 예. 칠학지구에 공장 허가 해준다? 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칠학지구는 기본 개념이 이제 칠학을 형성하자 이런 거니까. 예. 자, 갑시다. 가는 동안에 이제 그 회원님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건은 요 오른쪽에 요 자리입니다. 거의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터 같죠. 예, 이런 완전 폐허인데, 근데 이 물건이 이래 보여도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된 땅은 또 건축허나 개발행위 허가하기가 더 좋고,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것도 없죠. 뭐 그런 장점도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지금 요 동네가 한 150평 되는 땅인데 5억에 나왔다. 근데 이제 호재가 실현되어 가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더라 하는 것을 공부 삼아서 꼭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투자를 할 때도 요런 호재를 만나면 이 계획관리 얼마나 가겠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못하더라도 공부를 해둬야 다음에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부동산 호재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토지 투자가 쉬워지려면 호재가 내 손에서 놀듯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재가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남아있는 거 얼마 정도고, 그 호재대로 되면 이 땅은 얼마 정도 갈 거다. 이거 계산이 잘 돼야 투자가 쉽죠. 공법적인 것들은 기본만 알고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저 역시도 모르는 게 되게 많고, 조례가 바뀌어서 생각과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해서 뭐 큰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죠. 자꾸 이제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더 묻고 할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건,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왔을 때 이 땅 얼마 갈 거냐? 이게 제일 어렵죠. 그죠? 그거는 물어볼 때도 없습니다. 이간호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예, 이간호사님. 토목 사무실에 공장 허가 여부 물어보는 건 전화로 물어보나요?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분이 쌓이고 이래 되면은,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그때그때 그 지역 업체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에 있는 업체랑 내가 일을 친해졌어. 근데 내가 파주에 뭔가 도로 조명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용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로 조명 날 것 같은데 파주한테 물어보면 이거 어렵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업체한테 물어보고, 그런 업체들이 물어보고 나면 묻고 끝내버리고 이런 게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돈 10만 원씩 줍니다. 그냥. 예. 현장 나와준다. 그러면 제가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내 시간도 줄여주고 이러니까 10만 원 달라 그러면 20만 원 주고 그래 버립니다. 그래 버리면 그 다음번에 또 그 지역도 물어볼 때 되게 편하죠. 그죠? 그 묻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게 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주면서 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부동산 현장에 도착했고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예. 제 명함부터 드릴게요. 아까. 오늘 날씨 엄청 좋네요. 우리 못 올 뻔했어요, 여기. 왜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들이를 사실 여기는 지금 길셀 뻔해. 따라 안 해요. 아니 물건 때문에 왔어요. 네. 사고 싶어서 왔어요. 네. 예. 지금 그러면은 누가 사실 거예요? 사면 제가 사겠죠. 저는 용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 토지거래 허가 조건도 맞출 수 있고 저는. 맞출 수 있다고요? 일단은 그럼 토지거래 허가부터 예.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그전에는 저들도 예. 사실 이렇게 뭐 투자 상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 조건도 안 맞고 가격도 안 맞고 그리고 한 수만 명 다녀가셨어요. 다 하긴. 공부하러 오신 분들 밖에 없어가지고. 하긴. 네. 저희들 그래서 아예 많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약도 안 받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주변에서 그냥 실소유자들 직접 예. 뭐 이런 분들만 상대하고 있고 따로 예. 뭐 브리핑이라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 게 포기한 아니. 상태예요. 예? 포기한 상태. 포기한 상태. 얼마나 많이 지쳤어요. 네, 여기도 다른 부동산들 다 그래요. 예약 안 받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서분 그 땅이 그 150평, 그 정도 됩니다. 170평인가요? 555제곱미터니까. 5억이면은 그럼 평당가로 치면 한 300만 원 좀 넘네. 예, 지금 대지로 돼 있거든요. 예, 그걸 확인했어요. 사신다면 뭐 어떤 토지거래 허가 요건은 어떻게 맞추실 예정이신가요? 뭐 일단 용인 사람이니까 계속 용인 살았거든요, 제가. 용인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목적을 만들면서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명 다녀와도 지금 전 세계 몇 대나 띄울 수 있다니까. 비행기 띄워 날려보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되는 이유는 예. 그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못 맞추는 거예요. 다 5억, 10억 다 투자 가능합니다라고 오신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그런데도 뭐 한 건도 성사가 안 되는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실소유자 토지거래 허가 요건부터 계산해보고 그럼 오케이 하면은 실제로 내가 실제로 공장을 한다든지 뭐. 대지니까 공장까지는 정리 안 될 거고요. 예. 소형 건생이나 주택 등록까지는 가능합니다. 주택은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서울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 그걸 포기하고 여기 전 가족이 주소 옮겨서 초등학생 애들까지 학교를 여기 보낸다 시골 안 오죠. 매도의 명의로 개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농지나 임야일 때 예. 농지나 임야를 토지거래 허가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예. 그때는 할 수는 있어도 대지이기 때문에 저는 저거를 사실 공장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제일 많거든요. 공장은 안 됩니다. 너무 작아서. 작아서요. 예. 그 수요가 아예 안 됩니까? 공장 요건 자체가 예. 지금 저기 지으면은 50평 나올 거 말까거든요. 예. 도로에서 약 한 30평 빠지니까. 예. 그러면 50평짜리 공장이 없죠. 건생으로 가야죠. 건생으로. 건생 예. 제조장으로 가야 되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딱 뭘 하겠다 해가지고 실소유자보다는 투자 개념이잖아요. 예. 투자해서 목적을 만들어 끼어 나가는 그렇죠. 그건 저희들도. 근데 제가 그 상계동에도 그 토지거래 허가를 못 맞춰가지고 한 걸 지하에다 사업자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관리를 별로 안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사업 목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 사업자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가 발표되기 전에 사업자가 있고 이미 예. 이제 공장을 여기서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사업자 갖고 계시나요? 제조 공장, 제조나 제- 뭐 이거 건생이나 예, 공장이 있어요, 한 개. 공장. 예. 그럼 이전해 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전 안 되잖아요. 양주거든요. 네. 양주에서 여기 굳이 와야 되는 이유가 그쪽 공장을 어떻게 하고 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 그러면 야, 되게 어렵게 잡아놨구나. 네. 지금 오신다고 했길래 아 반반이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투자 경이면은 저희들도 여기는 다 포기하고 있고 예. 네,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냥 실소유 아니면 뭐 자기가 사업을 위해서 한다든가 예. 어느 정도 요건이 미리 검증되면 예. 그때서 물건들 다 공개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외부 사람들 거의 여기는 한 푼도 못 하고 있어요. 아, 난 내가 용인 사람이라 가지고 저 수지 살거든요. 용인이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용인이면 아무래도 요건 중에 하나는 네. 예,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유리한 요건이긴 한데 그 나머지 목적이 좀 있어야 돼요. 주거를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답이 나와야 되고요. 예. 여기 와야 되는 이유를 조명해야 돼요. 그럼 전답이면 뭐 농사 짓는다 이런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 가능할 수 있죠. 차라리 그럼 전답이면 쉽겠네요. 예를 들어서 전답을 했는데 예. 이게 전답이 지금 평균 250이에요, 300이에요. 예. 그러면 허가를 한번 넣어봤더니 농지를 300 사가지고 투자지 그게 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동급한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급한 사람들 그럼 싸게 팔아야죠. 싸게 팔아도 조건 맞추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조건은 이제 사는 사람 조건이지. 예. 사는 사람 조건이지. 자기가 너무 경작을 할 수 있는 예. 농지시민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난 토지거래 허가를 크게 생각 안 한 게.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될까요? 저러면 안 될까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계속 그래갑니다. 그 전에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인 거를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였는데 하나 했거든요. 근데 전답인데 왜 사느냐? 사실상 투기적 목적인 거죠. 그 공무원 날죠. 왜 당신이 아니, 그 그러니까 투기적 우리는 목적으로 보느냐? 우리는 투자고요. 예, 남들 보면 투기예요. 예, 나는 투자야.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 우리는 투자예요. 하지만은 그게 현금 실험 안 하면 그냥 계속 투자 상태예요. 예. 투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인이 지금 다른 데보다 좀 까다로워요. 이거. 뭐 저희도 허가를 넣어보고 했는데 이거 끝나면 한 건 될까 말까. 예. 그 정도예요. 그래서 와, 아니 평택에서도 토지거래 허가를 맞췄는데 네. 좀 다 엄청 싸웠어요. 매도인이 장난 아니죠. 매도인이 가가지고 그럼 나 팔지 말고 그냥 경매 넘어가란 말이냐. 그건 사정이고 여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이 개발행위 허가를 묶어놨으니까 개발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되고 전답이면 농사 짓는 게 말이 안 된다. 인터넷에서 읽어보면 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따지고 저게 따지고 뭐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뭐 덤벼들으라고 뭐 얘기는 안 통합니다. 그 평택은 그 땅 그래서 샀어요. 거의 공시지가에 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미리 여건을 한번 만들어 와 보세요. 그래야지 그걸 갖고 우리도 매매 약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양쪽 다 서류 준비해서 넣어봐야 안다고 우리는 얘기할 뿐이지 미리 맞춘다는 거는 땅을 목적으로 놔두고 여기다가 사기 위해서 허가를 맞추겠다고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미 목적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목적에 이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는 일사천리해서 허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투자 목적을 해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겠다고 한 경우에는 케이스가 한 번도 성공된 게 없어요. 그래요? 한 번도 빠꾸 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 그러면 만약에 괜찮으시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신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용인에서는 해본 적은 여기 요 동네는 해본 적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한 번은 그런 거에서 토지거래 허가 맞춰가지고 사고 등기를 쳤어요. 실사를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예, 주고 실사업 목적, 경작. 실사업을 오더라고요. 뭐 하고는 있었죠. 깔아놔 놨으니까. 근데 이제 까다롭지 않으니까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제대로 그 하실 분들은 혼자 다니십니다, 그냥. 맞아요. 저도 답장할 때 혼자 다닐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의도에서 봤더니 중기사 모임들 하잖아요. 오전에 10시에 저기서 예약돼 있고 10시 반에 이쪽 예약돼 있고 그 사람 거기다 왔다 갔어? 여기다 왔어? 우린 3시에 예약돼 있는데 투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중개사들도 많이 투자를 하면은 일단 다 물건도 오픈 안 할 뿐더러 그냥 다 지쳐서 그냥 포기. 하기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를 조건 맞춘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맞춘 거예요? 실사용자들. 근데 여기 주변에서 그냥 땅 사시는 분들, 경작하실 분들, 거래 제한돼 저 기존 농사 짓고 있죠. 땅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농업법인도 있거든요. 그럼 가장 투자에 많이 활용되는 게 농업법인이잖아. 이제 그것도 손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농업법인이 여기 땅을 지목이 전담인 걸 산다. 그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용인 게 아니거든요. 안성 거거든요. 그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아. 그럼 그거는 뭐 농업법인이니까 웬만하면 예. 가능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투자에 지금 많이 활용되는 게 농업법인.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손댄다는 것 같은데. 그 농업법인은 조금 실적은 좀 있는 법인이거든요. 제 거는. 농업을 하지 않는 농업법인이 워낙 많대요. 그렇죠. 네. 농지법을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런 문구 몇 개 있긴 있었어요. 다 그런데 농업법인에 넘기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것도 많이 투자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여기 이동업 공공주택지구도 사실 저는 여기가 잘 될까 집이 팔리겠나 그런 생각 좀 했었는데 그래도 동쪽으로 가면 하이닉스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삼성 있고 하니까 안 되겠나 싶으니까 이제 거기서 빠진 데가 사고 싶었던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스님 같은 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을 이제 몇 분 같이 대동하시고 자본도 어느 정도 한 개인당 한 5억씩이나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나 40억 정도, 예. 30억에 뭐 많게는 한 30억 정도. 그럼 보통은 이제 한 4번 정도 모이면 한 20억 정도는 기본. 예. 단독으로는 한 5억 정도. 딱 그 스토리입니다. 네. 그 남의 부동산 물건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건데 살려고 했던 물건이 계획 관리가 좀 괜찮은 게 있었는데 토목공사를 하려고 잡으니까 이제 그 옹벽 세우고 이러니까 그렇게 잡으니까 날아가는 면적이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땅 좀 다시 한번 알아보자 이래 된 거였어요. 그게 이 옹벽을 하고 옹벽 올리면 보통 한 2m를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디귿자로 옹벽을 해야 되는데 디귿자 비슷하게 그러니까 땅이 너무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옹벽하면 안전상 문제 때문에 이게 그 어디가 돼. 예. 그래가지고 뭐 이래 날라고 저래 날라고 이러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자. 그래서 사실 요 동네에서 이제 공공주택 지구랑 밑에 삼성 반도체랑 다 빠진 것 중에서는 제일 찾고 있는 게 계획관리거든요. 도로 좀 좋은 걸로 해서 뭐 그냥 한 5년 가져가면 돈 안 되겠나. 저거 아까 문의하신다는 그런 거는 주택을 건축하거나 해야 돼요. 예. 2년 안에. 예. 예. 그러면은 실적으로 구입 비용하고 건축 비용까지 다 한다 그러면 예. 타산이 나왔냐 봐야죠. 건축은 또 얼만큼 몇 개고씩 나올지도 봐야 되고요. 예. 주거난이 예상은 됩니다. 이게 이미 예. 건축 들어가고 하면 토목공사까지는 그렇지 않지만은 삼성 반도체 이제 건축까지 들어간다면 건설 들어간다면 주거난은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거를 해놓으면 원룸을 지어놓으면 괜찮은데 예. 수지 타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계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장님 요런 데 다가구도 싸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안 쥐고 쓰면 돈인데 왜 내놔요? 그래도 뭐 돈이 급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돈 급해도요 안 내놓습니다. 여기 할아버지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요, 돈 급하다고 자식 모르게 땅 팔겠다고 돈 급하다고 해놓고 발표 딱 나니까 다 걷어들였어요. 원래 다 그렇죠. 어르신 더블 드릴게요. 지금 빨리 파세요. 돈 급하시다며. 아니 몇 년만 있으면 바로 거기다가 이 원산면 때문에 또 스터디가 된 거야. 원산 말고 배관만 가도 원룸 임대료가요. 이제 100만 원 이야기 하거든요. 원룸 조금만 크면. 운동 같은 것도 저도 뭐 저기 원산 코드 운동 해봤지만은 초창기에 이제 토목공사만 일부 좀 하고 할 때는 뭐 저기 550일 했었어요. 예. 지금은 100만 원, 120만 원 해도 못 구해요. 예. 예.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자체 내에 또 주거 공간을 또 공사장 현장 내에 주거 예. 공간을 마련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만약에 수용 가능해야 된다면 외부 쪽으로는 그렇게 또 그러지는 않을 예. 것 같아요. 사실 배가 원산 보면서 너무 가생이에 그 원룸 짓고 모듈라 주택 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저 공사 끝나면 걱정되던데. 그거 누가 지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누가 지었을 것 같아요? 누가 지었습니까? 투자자들이 다 지었어요. 그거 투자자도 했죠. 예. 그럼 나는 저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 모듈라 주택 그런 거 보면 예. 다들 공유자 수가 단독이 없습니다. 아. 3명, 4명, 5, 6명. 그- 농지도 5, 6명. 그럼 같이 망하면 좋 같이 망하면 심적인 부담. 쟤들도 원상 있는 물건 여기까지 넘어와요. 예. 평당 500달러예요, 농지가. 제 옛날에 고덕 삼성 그 할 때 밑에 다가구 하나 농지를 500에 달라 그러면? 다세대인데 한 명이 다 갖고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 3개짜리를 120만 원에 세를 줬어요. 근데 그 전체 다 해서 7억 8천에 샀는데 한 집방 120이면 8돈 돈이 얼마예요? 대출 잔뜩 끼고 공사장 인부비였지. 근데 고덕의 투룸이 얼마 전까지만 130씩 이랬을 거예요. 지금 80만 원 하거든요. 그 공사 끝나면 푹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삼에서도 가생이에 지은 것들은 기반실 약한 데 이런 데 지은 것들은 되게 끝에 가서 폭탄 돌리게 될 것 같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항상 하겠죠. 자기가 살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다가구 같은 것도 토지거래 허가 맞춰야 됩니까? 다. 다 해야 됩니까? 예. 임대 쓰면 안 돼요. 예? 임대 쓰면 안 돼요. 법인으로 사면 법인도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있어요.
아니 목적 없는 거래는 안 돼요. 상가나 뭐 이런 것도 다 임대인이 없는 상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임대가 없어야 된다. 공실 상태로 거래해야 된다고요? 예. 자기가 사용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있으면 임대 사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저도 그래서 맞춘 게 한 개를 공실 내 가지고 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걔 지하를 비워가지고 지하에 사업자 넣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규제가 심해서. 예. 네, 그것도 뭐 조금도 까다롭고 방법도 여러 가지라서 저들도 그때 딱 정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적 딱 정확히 해가지고 법무사를 통해서 그냥 넣으라 그래요. 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소명하라면 소명한 자료만 내면 되는 거고. 어차피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조건부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용인 사람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왔는데 사장님한테 많이 배웠네요. 아니 다 여기 투자를 주신 분들은 다 용인 사람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건 뭐 제가 등등을 확인을 못하니까. 예. 네, 한 90%. 저는 까도 되는데. 네, 전 90% 진짜. 정도는 거의 다 용인 거주자라고 아니면 인접도시 수원 뭐 여기 가까운데 오산이나 인접도시라고 이야기하시고 토지 같으면 농지 같으면 다 인접도시라고 아니면 용인 다 그래요. 기영, 수지 쪽 여기는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정확히 딱 찍으신 다음에 목적을 만드셔가지고 예, 그 목적을 이제 얘기하면서 약속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나는 조건을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지. 목적을 만들어가면서 거래는 아마 여기서는 응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보시기에는 지목이 전답이 농지인 경우가 네. 농업법인으로 토지거래 허가 맞추기가 그나마 좀 쉽고. 그런 거는 뭐 농업법인이 예. 농업 목적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다음 상가 건물일 때는 일부라도 공실 난 게 해야 거기서 자기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하거나. 네, 그렇죠. 야 주택일 때가 제일 어렵겠네. 상가도 뭐 절반 이상을 공출해야 되는지 전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전체로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30억짜리 저거 임대인이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냥 허가 풀리고 난 다음에 그냥 광고만 하고. 지목이 대인 땅이나 이런 거나 공장 이런 게 은근히 어렵겠네요. 공장 쉽죠, 우리야. 아 공장은 쉽고요. 왜 사업자가 사업 그거 하니까 야, 공장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소유자잖아요. 예. 4년 동안 그냥 공장 운영하면 돼요. 아까 공장 이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산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 공장 이 공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 가능하죠. 아 공장은 쉽군요. 네. 그래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기 원룸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조건이 발표나기 전부터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사업자를 만들어서 급조해가지고 허가 받는 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 엄청 됐는데 사장님한테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하죠. 아니요. 저는 뭐 포기하고 있는 사람. 저는 여기 따라 안 합니다 지금. 예. 다른 지역 가죠. 어느 지역 가십니까?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데가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여기는 토지거래 거의 안 되니까 사선적으로 지금 뭐 계획하고 그런 거. 이쪽에서는 지금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용인 거 못 사가지고 하이닉스 쪽에 못 사서 좀 내려서 고3에 계획 빨리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면 뭐 SK하고 얘기하는 이야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업 진행 주체도 다르고 스토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SK 쪽하고 전성만두 쪽하고는 진행 자체가 달라요. 뭐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사업 내용을 보시면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분은 SK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같은 걸로 보고 계시는데 달라요. 스토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3명 버리고 저 혼자 한번 더 오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제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피리치님이 10,000원 쏘셨고 해피리치님 감사합니다. 만달소님도 20,000원 쏘셨어요. 만달소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도 허가지만 이렇게 뭐 4명이 무리지어 다닌다. 부동산들이 호재가 있는 지역일수록 공부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봐서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사 나갈 때 한 2~3명만 가시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업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회원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답사를 갈 때 제가 어지간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답사를 가거든요.
그럴 때도 저 좀 데리고 가요. 아, 싫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혼자 가요. 확실히 실제로 땅 사러 온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야기가 잘 되고 그럽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도움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 토지거래 허가가 저분께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이제 우리가 4명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러 왔구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좀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만약에 정말로 조건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뚫어내면 뚫어낼수록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물건의 유형비에 맞춰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조건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로 오시죠. 예, 다자리님. 예, 우리 오늘 뭐 이제 용인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 남산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못 버리겠는데. 못 버리겠어요. 네. 그냥 호재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 용인 이동 이쪽의 계획관리 공장이 화성이나 평택보다는 한 레벨 비싸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삼성전자까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 한 500 갈까? 500은 갈까? 그러지 않을까. 예, 5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공장 그 정도는 안 갈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덕성산업단지거든요. 덕성산업단지에 일반 공업적 공장들이 한 700에서 1000만 원 요 사이 매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여기도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는데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뭐 더 올라가겠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더 얼마까지 갈 거다 이런 게 궁금한 분들은 삼성 고덕 주변에 있는 계획관리가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같이 여기는 얼마나 가겠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질문 없으면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이번 시간 대답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